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이번에 이 계엄령 발동하고 나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 이걸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국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론 선동, 가짜뉴스라고 합니다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 안에 너무도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적 속성이 훨씬 강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든 세력, 그들이 바로 내란 선동 혹은 내란 세력입니다. 지금 우리 언론 보도하는 내용 보십시오. 정말 미쳐 돌아갑니다. JTBC 같은 그런 방송사는요, 사실 보수 매체라고 보통은 말합니다만, 그거 완전 좌파 방송이 된 지 오래됐죠. 앵커가 그냥 노골적으로 12.3 내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군요. 12.3 내란. 저들은 말이죠. 광주 사태 5.18을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것조차도 불경스럽다라고 뭐 발작 뜁니다. 광주 항쟁 혹은 광주 폭동, 광주 사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 다 물리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됐죠. 5.18 민주화 운동. 이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립적 표현입니다. 그것조차도 저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발동한 이제 계엄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국가를 정상화하고 뭔가 지금 부정선거 거대한 이슈를 대통령의 그 결단에 의해서 이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리고 무정부 상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국 충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언론들이 그것을 네이밍할 때요, 이 네이밍이 참 중요한데, 그냥 내란이다라고 이제 다들 이제 이게 기사 작성하거나 이렇게 방송할 때 입에 이제 올리니까 진짜 내란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이게 내란 아닌데 내란처럼 몰아가는 거죠. 진짜 내란 세력은 저쪽인데, 민주당 쪽인데, 오히려 그 내란 세력을 뭔가 이렇게 정당화해주는 논리를 우리 언론이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미 식물이 된 것처럼 여론 선동을 하고 있죠. 조작, 왜곡, 날조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비행기가 한번 떴잖아요. 대통령 전용기가. 그거 갖고도, 그건 정기적인 점검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갖고도 무슨 망명을 가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막 이렇게 카드라가 이게 떠들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포렌식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대통령실에 알려져가지고 대통령이 그냥말로 실신했다. 완전 그냥 디브레스 돼가지고 그냥 아주 침울한 상태다. 이런 그 카드라까지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좌파 커넥션, 좌파 인터넷 커뮤니티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또 SNS,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날리고 있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고 합니다만,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SNS 시대죠. 좌파들은 SNS로 정치를 합니다. 우파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우파 SNS 하면은 대부분 카카오톡 아니면 페이스북 정도잖아요. 근데 벌써 좌파들은 페이스북도 물론 합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X로 다 하죠, 이게 전부. 그게 어마어마한 파급력,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광장을 이제 선호 안 하더라고요, 그들은. 광장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광장에 모이려도 많이 안 모이는 이유 중에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또 젊기도 하지만 약간, 그리고 광장에 모이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들이. 그래서 동원해봐도 많이 안 모일 겁니다. 그래서 광장 동원력은 우파가 압도합니다, 저들을. 근데 우파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게 바로 그 SNS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양쪽 다. 그러나 이 SNS에서 너무도 일방적으로 지금 밀립니다. 적어도 한 9대1 정도로 밀린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들 SNS 그 팔로우 숫자 보십시오. 500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니까, 이게. 근데 우파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많아야 10만 이런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뒤집어집니다. 여론을 이게 만드는 힘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게 이 SNS입니다, SNS. 다들 X 이런 걸 해야 돼요. 페이스북 이런 거 다 해야 된다니까요. 자, 대통령이 지금 이선으로 물러나서 지금 완전 식물이다, 죽었다, 죽은 오리다, 대더덕이다, 조금 그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벌써 이렇게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윤 대통령 류혁 법무부 감찰관 면직을 제거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면직도 제거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 권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이잖아요. 인사권이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대통령 이선으로 간 게 아니에요. 건재합니다. 7일 담아서 이선 후퇴 의사 밝힌 후 일부 임명권 행사가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곧 나타날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어거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대통령은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서슬푸른 권력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계속해서 엉터리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요, 대학가 난리 났습니다. 대학가가요, 요즘 대학생들은 이 신전대협 세대인데요. 그 과거 전대협은 주사파, 이런 쪽이잖아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주사파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대학가가 MZ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 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국민의힘 편이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대학가 내에서 지금 민주당 편을 드는 그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있지만, 그 반대로 정당한 계엄이었다.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런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등 해서 많은 대학에서 지금 대자보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여기도 보십시오. 서울대 총학생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도 지금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구속 집회는 없나요? 여기 보듯이 오히려 저쪽 민주당을 공격하는 이런 대자보가 있고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40대, 50대들이 문제지 지금 10대, 20대, 30대들은요, 여기 중립적입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이제 중추가 되는 그날, 대한민국은 비로소 정상화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MZ요,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자, 계엄 이끌어, 계엄이 바로 부정선거 수사다. 탄핵, 이재명 대통령 만드실래요? 이런 게 이제 서울대 트루스 포럼 이런 이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직 대통령마저도 사실상 계엄으로 밖에는 선거에 대한 검증을 시도할 방법이 없다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부정선거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권력으로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 이게. 그 정도로 이 선관위 체제라고 할까, 이게 강고합니다. 선관위 직원 돌아가신 말기 암 환자 때 자기가 고백한 그 유명한 발언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책도 하나 펴냈죠. 그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그 사람 말로는 자기가 그 부정선거를 담당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들이 인터넷 공간에 나와 있거든요. 자기가 그 일을 했대요. 20년 동안 했대요. 그거를. 혼자 한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전체가 하나가 되었겠지. 그런 식으로 폭로서 고발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입 꾹 닫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양심 고백을 하고 떠나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묻혀 있거든요. 다. 거기에 따르면은요, 여야, 선관위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기대 걸면 안 된다 그러네요. 그들은 다 발목 다 잡혀 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카르텔에, 이 커넥션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물론, 전체적으로 비중은 저쪽, 좌파 쪽이 훨씬 심할 겁니다. 자, 그걸 이제 밝히자는 거죠. 이거 안 밝히고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국회 청원도 올라갔더라고요. 부정선거 이거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 청원이 들어갔습니다. 막 올라갔어요. 이제 거기 많은 어떤 사람들이 추천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슈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선거 정말 안전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번 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고요. 대통령의 진정성을 지금 이해해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이재명 구속 집회는 없나요? 이런 식입니다. 자, 대통령 탄핵할 테면 해봐라. 제가 요 화면을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이미 승부수를 결정했습니다.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고요. 탄핵을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탄핵을 이런 계산을 한다 그러네요.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기로 대통령은 일부러 탄핵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탄핵 안 받은 상태로 가게 되면 지금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져야지 역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논리를 펴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탄핵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일단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탄핵 안 된다 해서 대통령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재명과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될 것이고 한동훈과 그런 관계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탄핵 받고 나서 한 몇 달 걸리겠죠. 헌재가 그걸 만일에 인용하지 않고 기각시키거나 각하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열리는 거죠. 역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또 생각하면 전략적으로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일부러 자초하고 있다.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들어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좌파 커넥션 이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커뮤니티 여러 군데 한번 돌아가 다녀봤는데요. 극히 일부는 그걸 걱정하는 좌파들도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유인책에 말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죠. 괜히 이제 탄핵했다가 헌법재판소 지금 구성을 봐서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8대0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적은데 헌재가 무조건 6명이 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탄핵을. 근데 6명 잡는 게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만일에 뒤집히면은 이재명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소수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하야죠, 하야. 그래서 대통령이 하야만 하지 않으면요. 어떤 경우든 저는 윤 대통령의 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대역전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 중요한 재료로 이제 작용하는 것이 부정선거 이 포렌식 결과가 되겠죠. 부정선거 포렌식 결과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자, 버티면 이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